자, 시작할게요. 자, 연산자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대입연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넣는다예요. 넣는다. 넣는다. 우리 변수가 좌측에 있으면 우측에 있는 값을 이렇게 넣는다. 대입연산을 뜻해요. 그 다음에 사칙연산은 뭔지 아시죠? 더하기, 빼기,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에 논리연산. 이거는 뭐예요? 같다. 설명을 좀 써놔야겠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거는 같다고요. 이거는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크다. 초과를 말하고요.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작다. 이만을 뜻해요. 그 다음에 이거는 크거나 같다. 이 상을 말하고요. 이거는 작거나 같다. 이하를 말해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리고 and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또는 or를 말합니다. 이게 사칙연산, 논리연산, 대입연산, 연산자의 종류고요. 이거 외에도 뭐 더 있겠죠. 이런 것들을 나중에 정리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그때 한번 다시 보시고. 자, 이번 시간에 이제 해야 될 거. 자, if문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if라고 하면은 이제 만약에 라는 뜻인 거죠. 만약에, 그쵸? 그래서 if문의 일단 기본 문법은요. 자, 제일 앞쪽에 if라고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괄호 열고, 그 다음에 중괄호 열고 닫고. 요게 일단 기본 문법이에요. 이렇게 생긴 게. 그래서 요 소괄호 안쪽에는 조건식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 조건이 이제, 그러니까 시어널에서는 이제 true, 그 다음에 false가 없어요. 그 true는 1, false는 0이에요. 1과 0으로 구분을 져요. 그래서 우리가 써준 어떤 조건식이 만약에 맞는 말이다, 참이다 라고 하면 true, 즉 1이 되는 거고요. 1이 그 자리에 남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거짓이다, 아니다 라고 하면은 false, 즉 0이 이 자리에 남아요. 이 조건식에서. 그래서 조건식이 이제 만약에 조건식 안쪽에 1 또는 0 false 중에서 참일 경우에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1이라는 거죠. 그래서 true, 맞는 말이 된다라는 거죠. 맞는 말일 때만 이 중괄호 안쪽 실행문이 실행이 돼요. 그래서 이 중괄호 안쪽은 실행문이 들어옵니다. 내가 이 조건을 참으로 줬을 때 뭘로 실행할 거냐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싹 지워볼게요. 여기까지 지워버리고. 자, 프린트F 성인입니다. 자, 이거 제가 실행하면 뭐 나와요? 그대로 성인입니다, 미성년입니다 나오는데 여기서 줄바꿈이 좀 필요하겠죠. 이렇게 그래야 좀 깔끔하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자,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아직 이해 안 되시는 분 없죠? 혹시나 내가 수업 중간에 이해 안 된다 하면은 손만 살짝 들어주시거나 뭐 질문을 바로 하셔도 되고요. 손 들어주셔도 되니까 부담 갖지 말고 질문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성인입니다, 미성년입니다가 나오는 게 맞아요. 동시에, 그죠? 왜? 출력하는 코드 두 줄을 제가 작성을 했어요. 그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int age는 이제 나이의 값을 이제 뜻하는 변수인데
그 여러분들 보통 이제 변수명 지을 때 있잖아요. 코드가 지금 이제 띄어쓰기까지 포함해서 지금 총 몇 줄이에요? 10줄이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만약에 진짜 정말로 일을 하게 된다면은 이런 10줄짜리 코드는 죽었다 깨어나도 없어요. 제가 일을 했을 당시에 뭐 언어는 시원화가 아니지만 코드는 보통은 이제 이런 소스 파일로 막 구분을 줘놔요. 근데 그런 코드들이 보통은 막 몇천 줄 정도 돼요. 그렇다라는 거는 내가 변수명을 자 나는 이 나이의 값을 담는 변수를 담고 싶은데 A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죠? 할 수는 있지만 코드가 굉장히 길어지다 보면은 결국에 이 A라는 변수는 어디에서 쓰이는가, 무엇을 담고 있는가에 대해서 당연히 정수를 담는 거 맞지만은 얘가 어떤 값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가 어, 표시를 좀 명확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변수명은 웬만하면은 이제 우리 지금 배우는 경우에 상관없지만 나중에 같은 경우는 변수명을 좀 확실히 지어줄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나이를 담는데 그럼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여기엔 나이가 들어가는 변수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한눈에 알 수 있겠죠. 그리고 한 번 더 하나 더 나아가서 누군가한테 질문을 해서 자 누군가한테 내가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했어. 뭐 여기에 더 코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내가 실행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값이 안 나와. 그러면은 처음부터 내가 쓴 코드를 하나하나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의도로 이 코드를 썼고 여기서 실행을 하게 되면 얘가 어떻게 값을 받고 반환을 어떻게 해준다 라는 거를 설명을 적어놔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와중에 우리가 이해를 잘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잘했지만 뭔가 하나라도 잘못되면 출력이 이상하게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질문이라는 거를 해야 되겠죠, 그쵸? 제가 이런 의도로 코드를 풀어서 해석을 적어놨는데 어떤 실수를 해서 코드가 제대로 동작이 안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쓰는 코드를 남들이 본다라는 거는 자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요 이런 위에 짧은 코드가 아닌 이상 코드가 되게 길어지면은 일단 그 코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야. 왜? 내가 쓴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마다 똑같은 어떤 뭔가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는 이렇게 하고 누군가는 이렇게 하고 되게 다 달라요. 표현하는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만의 코드를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어떤 의도로 했는지. 그게 설령 잘못되게 출력이 되거나 내가 의도치 않게 출력이 되더라도 어떤 식으로 일단 내가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풀었는가에 대해서 풀이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석을 달아놔야 돼요. 자, 코드를 처음 다뤄보거나 이런 프로그래밍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주석의 활용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주석을 활용한다는 것은 내가 쓰는 코드를 어떻게 풀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가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주석을 달아서 문제를 여러분들은 풀어주시면 돼요. 앞으로 모든 문제들은 짧게라도 좋으니까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무조건 이렇게 주석을 달아서 해석을 쓰세요라는 건 없으니까 여러분들만의 방식으로 어떻게 풀었던 간에 단 중요한 거는 해석이 조금씩 필요하다. 제가 막 이제 돌아다니다가 이 문제 어떻게 풀었어요? 라고 했을 때 간단하게라도 보여줄 수 있게 잘 이해했는지 아닌지를 좀 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반드시 그렇게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습관들이 굉장히 좀 좋은 습관들이에요. 주석을 달아놓는다는 건 나중에 누군가한테 질문할 때도 말할 필요가 없어. 내가 이런 의도 갖고 풀었는데 한번 봐주세요 라고 하면은 주석 잘 달아놨으면은 이 사람이 이런 의도 갖고 이렇게 하는데 데이터가 이렇게 넘어가서 원래는 이렇게 출력이 돼야 되는데 어느 부분에서 실수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빨리 파악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자 변수라는 거 이름 지을 때 반드시 좀 내가 넣고자 하는 어떤 값, 그 의미 부여를 좀 확실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이 age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19예요. 그렇다라는 거는 나이는 현재 19살이다 라는 말로 표현이 돼요. 자, 나이가 19살이면 성인인가요? 미성년인가요? 미성년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은 자, 조건을 주면 되죠. 아까 조건문을 쓸 때 조건식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if 소괄 열고 중괄 열고 닫고. 근데 여기서 실수 많이 하는 거. 자, 보통은 자, if 하고요. 이 소괄호를 열면은 닫히는 게 바로 닫히고요. 따라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 칸 띄워서 중괄호를 열어주면은요. 알아서 닫혀요. 그리고 나서 엔터 한번 눌러주시면 이런 모양이 완성이 돼요.
여러분들은 요 모양을 완성을 시키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요 안쪽에 적고 요 안쪽에 적어야 돼요. 자, 조건식이라는 거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조건을 만들 수가 있고요. 어떤 문제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맞는 조건을 여기다가 작성을 해주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제가 출력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자, 성인일 때, 미성년일 때 이 조건을 주고 싶은 거예요. 자, 성인의 조건, 나이가 몇 살 이상부터요? 20살 이상부터죠. 그럼 나이가 자 2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조건식이 참일 때는 뭐야? 성인이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럴 때 뭐 하면 된다? 요거 실행해라. 그리고 반대로 자 나이가 자 20보다 작을 때는 뭐야? 포함 안 하는 거기 때문에 19까지란 말이야. 그쵸? 여기가 요 age의 변수의 값이 19일 때까지만 요 조건은 참인 거예요. 즉, 요 조건은 뭐다? 미성년의 조건이에요. 그럼 요때는 너 요걸 실행했으면 좋겠어 라고. 자, 볼게요. 실행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하면은 자, 미성년입니다가 나와요. 자, 왜 그래요? 자, 처음에 변수 하나 정의가 돼요. 선언을 해요. 그럼 age라고 하는 이런 박스에 담긴 값은 19예요. 맞나요? 그 상태에서 자, 요거 좌측에 있는 것만 변수로 보라고 했고 나머지는 그냥 다 값으로 치환해서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얘는 age가 아니고 뭐다? 19로 보시면 돼요. 그쵸? 19가 20보다 크거나 같대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그러면은 이 조건은 뭘로 치환이 된다? 아까 1 또는 0으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여기가 뭘로 바뀐다? 0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은 이 조건이 0이면은요, 요 안쪽에 실행해야 될 얘네는 실행을 안 해요. 왜? 이 조건이 참일 때만 이 중괄호 안쪽으로 들어와요. 그러면은 이 조건이 결국에는 거짓이기 때문에 이 조건문은 그대로 끝나요. 그러면은 다음 조건문으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19로 보면 되겠죠. 19가 20보다 작대요. 맞는 말인가요? 맞는 말이죠. 그러면은 이 중괄호 안쪽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 한 줄이 실행이 된다. 이게 조건문 끝이에요. 우리가 써준 조건식, 이 소괄호 안쪽에 있는 얘가 참일 때, 중괄호 안쪽에 있는 얘네가 실행이 된다. 라는 거. 풀어볼게요. 문제 어렵지 않죠, 이거? 자, 나이에 따른 올바른 성년 여부가 출력이 돼야 된다. 자, 현재 여기까지 봤을 때는 나이는 19살이에요. 그럼 미성년입니다만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조건을 일단 두 개를 줘야겠죠. 자, 만약에 나이가 20보다 크거나 같다면은 자,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나이가 20보다 작다면은 자, 미성년입니다만 나와야겠죠.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때는 나이가 20살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뭐다? 성년이고, 나이가 19보다 작으면은 미성년인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두 개를 복사해서 이 아래에다가도 이렇게 붙여 넣으면 되겠죠. 자, 실행하면은 이제 하나만 나오겠죠. 자, 이때 당시에 이 출력 두 개는 뭐냐면은 자, 요만큼에 대한 출력이겠죠. 자, 이때는 나이가 19살로 처음에 설정을 해뒀기 때문에 미성년입니다. 이게 나오는 거고. 자, 이때는 변수의 재활용이 돼서 나이는 40살이 됐어요. 그래서 미성년이 아닌 성년입니다가 나오는 게 맞다. 이게 정답이에요. 자, 문제 풀면서 계속 모르는 거 있으면은 질문을 바로바로 하셔야 된다. 아마 이제 다른 공부를 내가 조금이라도 하고 왔다면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파이썬 공부한 분들 제외하고. 자,
자, 그 다음 문제를 올려드릴 건데, 그 다음 문제 하기 전에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 문제를 올려놨는데, 그 문제를 통으로 가져오시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은, 자, 실행되는 출력문은 참 또는 거짓이라고 적으면 돼요. 그래서 참 1, 2라고 나와 있죠, 지금? 이 뒤에다가 넘버링을 달아야 돼요. 참 1, 참 2라고 넘버링을 달아줘야 돼요. 그래서 개념 시작과 끝을 보면은 이제 C 언어에서 1은 참을 뜻한다. 결국에 우리가 어떤 조건식을 적었을 때 이 조건이 참이 되면은 1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안쪽에 실행이 되는 거고, 거짓이다라고 하면 영어로 됨과 동시에 요거 안쪽에 있는 거 실행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시작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물음표라고 되어 있잖아요. 물음표 되어 있고 요 안쪽에 조건이 들어있죠. 이 조건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참이다. 그러면은 요게 출력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참 1로 주는 거고, 뭐 거짓이다 그러면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 그럼 거짓 적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지막까지 풀고 나서 딱 한 번만 실행하세요. 중간에 실행하지 말고. 이거 어차피 결국에는 나오든 안 나오든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무튼 문제 요거는 한 시간 좀 드릴 테니까 해보세요. 자, 문제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실행되는 출력문은 참 그렇지 않은 거지. 이 안쪽 내용 설명은 아까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여기서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변수 A가 선언이 됐고 A에는 이렇게 10을 대입을 했어요. 그럼 결국 얘는 10이겠죠. 10은 10과 같다. 맞는 말이죠. 여기는 뭘로 바꿔주면 된다? 참 1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A 값은 이제 여전히 계속 10이기 때문에 요 부분들 다 10으로 보면 되겠죠. 자, 이거 뭐예요? 10은 10과 같지 않대요. 틀린 말이죠. 요거는 거짓. 자, 10은 10보다 크대요. 이것도 거짓이죠. 자, 10은 1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건 맞는 말이죠. 그러면 거짓, 거짓, 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짓 1, 거짓 2, 그 다음에 참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변수 b가 만들어졌고요. 이제 어디에서도 이제 a의 값은 재활용되지 않았어요. 그럼 a의 값은 여전히 10이고 b의 값은 10이다. 자, 10은 10과 같다. 맞는 말이죠. 이거는 참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c에는 1 또는 0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int c는 하고 a라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요게 연산이 돼야 돼요. 먼저 논리 연산. 그래서 a는 뭐예요? 10이죠. b는 뭐예요? 10이죠. 10은 10과 같지 않대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간다? 0이 들어간다. 자, 그러면은 c의 값은 0이에요. 그럼 요 자리에 0이 난다는 건 뭐예요? 거짓이라는 거죠. 그럼 얘는 뭐다? 거짓이다. 3이죠? 자, 그 다음에 c의 값은 0이에요. 0은 0과 같대요. 맞는 말이죠? 이거는 참? 아이고. 4번이었나? 그러네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반전이라는 뜻인데 반대된다라는 의미예요. 반대되는 의미. 자, 0의 반대. 자, 0은 뭐예요? false죠. 거짓의 반대는 참이죠. true. 그럼 1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참이겠죠? 자, 그러면은 요거는 요만큼은 요 괄호 안쪽이 먼저 된단 말이야. 요 괄호는 1이었어요. 1에 반대되는 건 또 뭐예요? 거짓이죠? 그럼 얘는 또 반대니까 거짓이 된다.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자, C의 값은 0이었고요. D의 값은 1이에요. 0과 1은 같지 않대요. 맞는 말이죠? 자, 이렇게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요만큼 한번 볼게요. 가지고 와서 요만큼 보겠습니다. 자, 요거 보시면은요. 이제 이 표현이 있고요. 요 표현을 먼저 일단 보면은 요거는 and라는 건데요. and
양쪽에 보시면은 조건들이 있어요. 그죠? 이 조건, AND는 양쪽의 조건이 true일 때만 그러니까 true는 true, 그러니까 AND는 양쪽 조건이 true일 때만 true예요. 그 외에는 나머지는 false다. 자, 보시면은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true인 거고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AND는 양 옆에 하나라도 false가 있다. 이 두 조건 중에 하나라도 false가 있으면 그냥 false예요. 이때도 false고요. 이때도 false입니다.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이거. 자, 볼게요. 자, 요만큼 봐서. 자, 1은 1과 같대요. 맞나요? 맞는 말이죠. 자, 2랑 2랑 같대요. 맞는 말인가요? 맞는 말이에요. 자, 이거 두 개. 자, 어디에 속해요? 요만큼에 속하죠? 그러면 true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3은 3과 같다. 맞는 말이죠? 요만큼 뭘로 바꾼다? true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여기 4랑 4는 같지 않대요. 틀린 말이죠? 그럼 결국엔 뭘로 끝나요? false. 그래서 요 문제 정답은 뭐다? 거짓이다. 거짓 몇 번째지? 5번째네요. 자, 그 다음에 요만큼 볼게요. 자, 요거는 우어라고 하는 건데요. 요거 파이프 표시예요. 파이프 표시는 뭐냐면 아까 우리 그 역슬래시 표시 있죠? 요거를 Shift 누르고 누르게 되면은 요렇게 파이프 표시로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요거는 우어라는 건데 똑같이 한번 넣어볼게요. 자, 보시면은 이 우어 양옆에 true가 있다. 그러면은 true입니다. 근데 우어는 and랑은 다르게 둘 중에 하나만 true여도 true로 돼요. 또는이에요, 또는. 그래서 이때도 당연히 true겠죠? 둘 중에 하나가 true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요거는 둘 다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이다. 즉, 우어라는 거는 둘 중에 하나만 true여도 true라는 거예요. 자, 이거 볼게요. 자, 10은 10보다 크대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 2가 1보다 작대요. 틀린 말이죠? 요거는 뭘로 끝나? 결국에는 false죠? 그렇다라는 건 여기는 거짓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만큼 가져올게요. 자, 10은 10보다 크대요. 틀린 말이죠. 2가 1보다 작대요. 틀린 말이죠. 요거는 거짓으로 끝나요. 근데 여기서 AND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false면은 그냥 false인 거예요. 맞나요? 그러니까 얘는 뭐다? 거짓이다. 볼 것도 없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자, 요만큼이랑 차이점은요. 자, 일단 여기 있는 내용들은 그대로 여기 안에 들어가서. 근데 얘는 괄호를 하나 한 겹 감싸고 있고 여기에 느낌표가 있어요. 아까 느낌표는 뭐였어요? 반대된다 했죠? 얘는 그럼 얘는 뭘로 치환이 돼요? 0으로 돼서 거짓이라고 했어요. 그럼 0의 반대는 뭐야? 1이죠? 거짓의 반대는 true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예요? 참이겠죠? 몇 번째? 7번째네. 자, 이렇게 푸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실행. 하면은 지금 보시면은 1부터 1, 2, 3, 4, 5, 6, 7번까지 잘 나왔어요. 자, 뒤에다가 넘버링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1, 2, 3, 4, 5라고 했는데 중간에 4가 안 나와. 그러면은 3, 4라고 적었던 데를 다시 봐야겠죠? 왜? 그 부분은 잘못됐기 때문에, 안 나오기 때문에.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넘버링을 달아서 주게 되면은 내가 어느 부분에서 실수를 했는지 좀 빨리 좀 파악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넘버링을 다 지워버리면 어디서부터 실수를 했는지 찾기가 좀 힘들어요. 지금 우리와 같은 경우에 딱 요 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뒤에다가 넘버링을 달아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린 거고요. 이게 정답이에요. 중요한 거는 요거. 요거.
이거는 잘라내기 해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정답으로 올릴 때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배운 if는 자, if 여기다 적으면 좀 귀찮네. 여기다 적어야겠다 그냥. 자, 보겠습니다. 이거는 안쪽 내용을 일단 싹 다 지우고, 자, 일단 if문 먼저. 자, 일단 if문은 뭐라고 했죠? if 조건식 실행문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볼게요. 제가 이제 여기다가 조건을 줄 거예요. 이 조건은 그냥 제가 주는 거기 때문에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겠죠. 자, 나이가 1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나이가 9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때는 저는 printf 영아 유아라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그 다음 여기는 이렇게 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10대 이만큼은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현재 나이는 몇 살? 현재 나이 몇 살? 지영님, 현재 나이 몇 살? 출력은 6이 돼야 돼요. 그쵸? 실행하면은 당연히 40대 이상 나와요. 왜? 벌써 우리가 나이가 몇 살인지 알고 있어. 그쵸? 근데 이거는 자,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자, 지금 자, 그럼 여기를 제가 자, 이렇게 바꾸면은 뭐가 나와야 돼요? 10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왜? 사람이니까 이미 뭐가 나올지 알고 있다. 자, 이렇게 보기가 있고요. 1번에 영아 유아, 2번에 10대, 3번에 20대, 4번에 30대, 5번에 40대 이상. 자, 지금 보시면은 나이가 15살이네 하고서는 우리가 1번 보기를 봤더니 아니야. 근데 2번에 보기가 10대네? 맞는 말이네? 하면은 요 아래 거 봐요 안 봐요? 정답 나오면은 이미 나온 순간 나머지는 잘 안 봐요. 그쵸? 이미 정답이 나왔기 때문에 위에서. 자,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실행을 하면은 자, 10대가 나오긴 해요. 근데 얘의 실행은 어떻게 된다? 자, 요거 실행하고요. 나이는 15예요. 그쵸? 근데 이 조건문 2% 생겨먹은 얘네들은요. 요만큼이 한 덩어리, 그 다음에 요만큼이 한 덩어리, 요만큼이 한 덩어리, 그 다음에 요만큼이 한 덩어리, 그 다음에 요만큼이 한 덩어리다. 그래서 처음에 실행을 하면은 얘가 제일 먼저 실행이 돼요. 제일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실행해서 봤더니 조건이 거짓이네. 실행 안 합니다. 요거 실행해서 봤더니 조건이 맞네. 실행해요. 근데 여기서는 여기를 또 들어가요. 요거 실행해서 봤더니 조건이 거짓이네. 실행 안 해.
실행해서 봤더니 거짓이네? 실행 안 해. 그 다음 요거 봤더니 거짓이네? 실행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이를 우리가 15살로 넣었기 때문에 10대가 나와야 된다는 거 알고 있지만 지금 우리 컴퓨터는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실행하는 현재 구조입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if문은 지금 각각 다 한 덩어리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따로따로라고 보시면 돼요. 따로따로. 제가 지금 네모칸 친 요 부분 따로, 요거 따로, 요거 따로, 요거 따로, 요거 따로, 요거 따로. 총 5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다 따로따로인 상태가. 그래서 요것도 실행하고, 요것도 실행하고, 요것도 실행하고, 요것도 실행하고, 요것도 실행해요. 우리 제가 이런 것처럼 정답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요 아래 거를 한 번 더 보는 식인 거죠. 현재 이 상태는. 자, 그래서 요거 하나만 더 설명하고, 쉬었다 올게요. 자,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제, if문의 이제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여기에서 하나 더 나오는 게 이제, else if랑 else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else if 또는 else라는 거를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if문 하나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자, 요거를 else if로 바꿔 볼게요. 앞에다가 이렇게만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만 넣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자, 실행해 볼게요. 출력은 똑같이 돼요. 출력은 똑같지만 아까랑 다른 점은 뭐냐? 자, 지금은 아까는 제가 요만큼 다 나눠놨잖아요. 이제는 이게 어떻게 된다?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if문을 실행해요. 실행 안 합니다. 왜? 거짓이기 때문에. 그 다음 요거 봤더니 실행해요. 그쵸? 참이니까. 그러면은 그대로 if문은 종료가 돼요. 요 아래 거는 이제 실행 안 합니다. 왜? 위에서 이미 참이 나왔기 때문에. 그 아래 건 실행 안 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만큼이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경우의 수를 놨는데 나 위에서 이미 나오면은 아래 거 실행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와의 차이점은 따로인 상태가 아닌 이만큼이 그냥 한 덩어리가 됐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는 위에서 참이 나와도 아래 건 다 실행했지만 이제는 한 덩어리가 돼서 이 else if로 다 묶어버려서 요만큼은 이제 하나가 참이 나오면 실행을 안 해요. 자, 그럼 요거 뭐 나와요? 30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30대.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30대 나오면은 얘 실행 안 합니다. 자, 그 증거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30대 하면은 30대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제가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1이라는 건 뭐야? 무조건 실행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실행하면은 30대가 나올 것 같지만 20대가 나와요. 이 말은 뭐다? 여기서 실행하고 그냥 끝난 겁니다. 이 if문은. 그래서 제가 한 말에 증거를 하나 보여드린 거고, 자, 이거 뭐 나와요? 40대 이상 나와야겠죠? 출력할 때 40대 이상 나온단 말이야. 근데 자, 여기도 똑같이 이런 게 있어. 자, 그러면은 우리가 1번부터 보기를 봐요. 1번 봤더니 아니야. 2번 봤더니 아니야. 3번 봤더니 아니야. 4번 봤더니 아니야. 근데 우리한테 주어진 보기는 5개야. 그러면은 마지막에 있는 얘는 무조건 얘가 정답인 거잖아요. 그렇죠? 왜? 자, 보기가 5개인데요. 1번부터 4번 보기가 다 아니야. 그럼 결국엔 얘가 정답인 거잖아. 왜? 주어진 보기가 5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 4개를 확인했는데 아니면 마지막 하나는 무조건 정답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문제가 잘못되지 않는 이상 얘는 무조건 정답일 테니까 무조건 얘가 정답인 거야.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자, 보시면은 나이를 우리가 65세로 설정을 해놨어. 근데 요
위에 있는 이런 조건들을 봤을 때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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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봤는데 마지막 조건 하나야. 이럴 때는 보통 이제 else if를 쓰지 않고 else라는 걸 써요. else에는 조건이 없어요. 이렇게 갑니다. else는. 그러니까 이미 else까지 여기까지 왔다라는 건 뭐냐면요. 이 위에 조건들에서 다 걸러내진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얘는 실행될 수밖에 없는 거지. else는 이럴 때 써요. 실행하면은 40대 이상이 나오지만 아까와 차이점은 뭐냐면은 아까는 여기서 조건 보고 여기도 보고 여기도 보고 여기도 봐요. 근데 여기까지 봤는데 아까 전에는 여기 조건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도 똑같이 조건을 보고 나서 실행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은 여기까지 조건 비교를 해보고 만약에 실행을 안 했어. 그러면은 요 else에 들어오면은 얘는 조건을 쓰지 않아요. 원래 조건 쓰면 안 돼요. else에. 그렇다라는 여기까지 왔다라는 건 무조건 얘는 실행하게 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을 때는. 그래서 조건이 없어요. else는. 자, 그래서 자, else if, else, if가 있는데요. 이 else if 또는 else를 쓰기 위해서는 if문 하나는 반드시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구조가 if문과 else if를 쓸 수가 있고요. if문 또는 else를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또는 여기처럼 if문 아니 뭐 if문, else if, else를 한 번에 세 개를 같이 넣어서 쓸 수도 있어요. 요거는 쓰기 나름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요 두 가지를 쓰기 위해서는 if문 하나는 요 위에 거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자, if문부터 제일 아래에 있는 우리 else 있죠? else가 있죠? else가 실행되는 중에 하나라도 참이 돼서 조건문 안쪽이 실행되면 그대로 if문은 종료가 된다라는 거. 자, 마찬가지로 자, if와 else if의 조건을 실행하지 않고 통과하게 된다면 자, else는 실행된다. 그리고 else에는 조건은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if문에 있어서 이제 if, else, if, else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요만큼 정리된 거는 제가 여기다 올려드릴게요. 수업 페이지에 요 설명했던 내용들은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if, else, if, else 개념 설명한 거 올려놨어요. 한번 보시고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와서 하겠습니다. 쉬었다 올게요.
이렇게 계속 찍어놓고